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박명 교수님 연구실의 통합과정 장준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2021년 JKMS에 게재된 Treatment Patterns of Type 2 Diabetes Assessed Using a Common Data Model Based on Electronic Health Record of 2002-2019에 대한 논문입니다. 먼저 앱스트랙입니다. 본 연구는 2000년도 1월부터 2019년까지 전북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EHR을 이용한 후형적 관찰 연구입니다. 각 안티다이아베틱 드럭의 처방 빈도와 병용요법 패턴 및 처방 패턴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로는 DPP-4 이니비터와 SGLT2 이니비터의 처방률이 지난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일요법 처방률은 감소하였으나 3중 및 4중 병용 처방률은 꾸준히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연령과 기능, 당화혈 색소에 따라서 약물 처방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치료 지침이 지금 꾸준히 개정이 되고 있으면서 임상에 실제로 사용할 때 안티다이어베틱 드럭의 다양한 조합들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이러한 2형 당뇨병의 치료 패턴을 분석을 하면 실제적인 당뇨병 관리 워크플로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ADD 활용 패턴 정도들을 보고를 하였지만 당뇨병 연구에 CDM을 적용한 연구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DM 기반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제2형 당뇨병의 치료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서드입니다. 본 연구는 후형적 관찰 연구이며 옹업 CDM으로 변환된 전북대학교 병원의 EHR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들은 컨디션과 드럭 익스포저, 랩 테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메저먼트가 표준 보캐블러리를 사용해서 모델링 되었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18세 이상이며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제2형 당뇨병의 진단은 한국 표준 분류인 KCD7 코드의 제2형 당뇨 진단 코드를 사용을 하였으며 당화혈 색소가 6.5% 이상이거나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안티다이어베틱 드럭의 처방을 받은 요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제1형 당뇨 또는 임신성 당뇨 환자들은 보험 코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티다이어베틱 드럭은 6가지의 경구 혈당 강화제와 2가지의 피하 주사제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에서는 6가지의 OHA로 메포민과 설포닐유레아, TGD, 알파 글루코시다제 이니비터, DPP-4 이니비터, SGLT2 이니비터로 6가지로 구분하였으며 피하 주사제로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인슐린 2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린아이드 계열 약물들은 설포닐유레아 그룹에 포함을 하여 부분 분석이 시행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회 이상 ADD 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한 처방 동향을 분석을 하였고 1년에 1회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의 경우 처방 패턴별 데이터를 포함하여 분석에 시행하였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연령과 신기능 및 당화혈 색소에 따른 약물 처방 패턴 또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특정한 가정 없이 R을 사용한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과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따라서 통계적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특성에 따른 약물 처방 패턴들을 분석을 하였고 이는 썬버스 플롯을 생성하여 뒤에 리저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결과입니다. 다음 테이블 1은 2000년도부터 19년까지의 성인 제2형 당뇨 환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2000년도에 1867명에서 19년도까지 997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남성 환자들의 경우 981명에서 58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환자 수에서는 50에서 69세 환자 그룹이 모든 연령 그룹 중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경우도 꾸준히 환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피규어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약물 처방의 시간별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총 4418명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다음 그래프는 이 환자들의 처방 패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 레드박스를 보시면 2000년도에는 설포닐 유래와 글리나이드 계열이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메폴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1년 이후 가장 많이 처방된 약물은 오른쪽 위에 레드박스를 보시면 가장 많이 처방된 약물이 메폴민으로 그 다음 DPP4 처방률이 55%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많이 처방되었던 설포닐 유래와 글리나이드의 경우는 36%까지로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레드박스를 보시면 최근 이제 처방률이 증가하고 있는 SGLT2 처방이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이외에 피하 주사제로 지금 구분이 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경우 15년부터 본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처방 건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경구혈당 강화제 병용요법 처방 경향을 분석한 플롯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파란색 그래프인 모노세라피는 감소한 반면 그 위에 보시는 주황색과 그 하늘색의 트리플과 쿼드러플 테라피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리플 테라피의 경우 2000년도에서 5.69%로 19년도에 22.84%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쿼드러플 테라피의 경우 2011년도부터 천천히 증가를 하여 지금 현재 19년도에 1.01%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비네이션 세라피에서 가장 흔한 병용요법들은 듀얼 세라피에서 메포민과 DPP4 이니비터이고 그 다음에 트리플로는 여기에 설포닐 듀얼을 추가한 요법, 쿼드러플 세라피에는 TGD를 추가한 요법이 가장 메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썬버스트 플롯 중 GFR 60 이상, 30에서 60, 30 미만인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시행기능에 따른 치료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에 가운데 첫 번째 고리는 이벤트 코호트에서 정의된 1차 요법이 시작된 환자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두 번째 고리의 경우 환자에 대한 두 번째 이벤트 코호트를 나타냅니다. A군에서는 이제 가장 흔한 1차 치료제로는 메폴민 단독요법이었고 그 다음 메폴민과 DPP4 억제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B군에서는 설포닐 유래와 DPP4 억제제의 병용요법이 가장 많이 처방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DPP4 억제제, 메폴민 단독요법이 뒤를 이었습니다. C군에서는 설포닐 유래와 DPP4 이니비터가 가장 많이 처방되었고 그 뒤로 DPP4 이니비터와 설포닐 유래아의 단독요법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처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00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혈당 조절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 빨간 그래프인 그 혈당 강화혈색소가 7에서 9%인 환자의 비율이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지만 9% 이상 환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으며 7% 이하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의 강화혈색소 검사를 받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관리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수가 굉장히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메폴민의 처방은 20년 동안 가장 많이 처방된 약물이었습니다. 단독요법과 설포닐 유래할 처방률은 감소한 것을 보이고 듀얼 그리고 트리플 병용요법과 DPP4 및 SGLT2 이니비터의 처방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령에 따른 다양한 약물 처방 패턴들이 관찰되었으며 신기능 저하 환자의 경우 DPP4 이니비터와 인슐린 분비 촉진제들의 처방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은 그룹에서는 약물 병용 패턴이 굉장히 빈번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강점으로는 당뇨 환자들의 역학 연구, 특히 병원 기반의 다기관 연구들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안티다이어베틱 조합의 병용요법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린 썬버스트 플롯과 같이 환자 특성에 따른 약물 처방 패턴 시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전북대학교 병원만 썼다 보니 단일센터의 후용적 연구 인정이 제한점으로 기술되었고 각 환자들의 데모그래픽 통계를 편개할 수 없었다는 점이 리미테이션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